올해를 조국 종사의 뜻깊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의 노동계급이 경리하는 기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12월 19일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을 찾으시어 공장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뜻깊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방충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은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세 번째로 찾으신 날입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당에서 정해준 생산 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였으며 연말 생산에서도 연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공장 노동계급을 만나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장 노동계급들을 무슨 말로 축하해주고 고무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공장 현판에 새길 글을 써달라고 하던 부탁이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몸소 쏘가지고 오신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이라는 친필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고 하면서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언제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 첫자리에 자기들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꽉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학생 교복촌 생산 종용에 대해서도 구조 알아보셨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학생 교복촌 생산 문제였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 교복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시고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 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 교복 문제를 푸는 데서 한단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자신들이 받들어 간다는 긍지에 넘쳐 새로운 혁신을 알아올 열의에 충만되어 있는 공장 종업원들입니다. 현방 종합직장 직장장 현호일 농무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생산 현장에 들어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생산 공정들이 망가동 만발로 도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시면서 생산된 제품이 질이 높다고 우리 노동계급의 수고도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렇으면서 공장에서 울리고 있는 생산 정상화의 동음은 우리의 힘찬 발걸음소리, 사회주의 전진의 동음소리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생활상 혜택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해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한 해 남짓한 기간에 3차례나 공장을 찾아주시고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전구이자 사회주의 소존의 제1손 참모라고 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은 공장 노동계급이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종업원들이 공장에서 배출한 노력용들과 노력혁신자들처럼 한 생을 혁신자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갈 때 대한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 노동계급이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공장에서는 5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노력혁신자들이 배출됐다고 하면서 김금철 부기사장은 올해 만도 연간계획 완수자는 640여 명, 그중에서 2년분, 3년분 계획 완수자가 수십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 안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애국으로 단결된 힘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용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하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 전구들의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서 항일혁명 선열들의 강인성과 투쟁성, 혁명성을 온몸으로 체감해온 봉화 무역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종에서 답사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 만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 혁명생애와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 새겨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몫을 가슴 뿌듯이 새겨안았습니다. 무포 수경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이곳에서 하룻밤 수경하시면서 대용단지구 진출을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길을 타고 치어 대용단 혁명 전적지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조국 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무산지구 전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대용 부주제 부각 군상과 대용단 전투 지휘처 등을 돌아봤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은 옥만금을 주고도 얻지 못할 혁명의 만년 제보이며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전통이라는 철의 진리를 신념으로 간직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역사의 전무후무한 불굴의 항쟁사를 창조한 선열들처럼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맡은 책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평양 연극영화대학 학생들은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를 찾은 답사자들은 당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삼지연 혁명 전적지가 혁명 전통 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삼지연 못가와 부주제 군상 등을 돌아봤습니다. 항일혁명 투쟁을 승리로 조직 용도하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주체혁명위협의 정당성을 심오한 사상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준 군상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졸불굴의 투쟁정신, 열렬한 조국의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협의 계승자로서의 이로운 사명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본념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 결정을 받들고 각지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황해북도의 성시 식료공장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김하군을 본보기로 해서 전국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려는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와 성림시에서는 자체의 원료 온천에 의거해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목표 밑에 용량 편성과 공사 조직을 치밀하게 해서 식료공장을 본듯하게 일궜습니다. 간장, 된장, 당가류, 물엿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을 그전에 갖춘 성림시 식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김석준 동지, 도와 성림시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는
공장의 일꾼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인민들을 껴찾는 미용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참답게 기여하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한편 김하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번복이려 해서 전국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개건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선천군 식료공장을 개건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더해서는 선천군 식료공장의 면모를 일신하고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영향을 집중했습니다. 선천군의 일꾼들은 화선직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설비들의 증설과 기술 개건,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벌을 받고 필요한 자재 보장 대책과 기술적 지도를 세웠습니다.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철 동지, 도당위원회 비서 신동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든 시군들에서 지방공업 공장을 김하군 지방공업 공장 수로 꾸릴 때에 대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 지도 밑에 군 식료공장을 개건 현대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원군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그 멋져의 공장으로 일도 세웠습니다. 선천군 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의 토대에서 기술균형 수준 제고와 설비 관리에 힘을 넣어서 제품의 질을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사변으로 충만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며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자랑찬 실체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는 속에 황해북도 송림시 청운농장의 여러 마을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졌습니다. 지역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고 농업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할 수 있게 다양하고 독특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은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의 참모습이며 인민의 꿈과 이상에 실현되는 우리식 농촌 문명의 축도입니다.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펼쳐놓는 정치적 사업임을 명심한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 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특색 있는 문화주택들을 본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 구상에 의해서 새로 건설된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찬호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선일 동지를 비롯한 도와 송림시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꾼들, 농업부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기쁨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주민들은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다수하게 자랑을 안고 저는 지난해 1월 경축대표의 한성원이 돼서 경의하는 수성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올해에도 또다시 다수학을 이루겠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작업반 농장원들이 한날 한시에 멋쟁이 살림집들을 무상으로 받아안고 보니 정말 당의 사랑과 운동에 애국농민으로서 보답할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새 살림집을 안겨주었습니다. 농사를 번택해 지어서 나라의 이 운동에 꼭 보답하자고 어젯밤 세대서 복받은 문화농촌 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평범한 농장원들을 새시대 농촌 문명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주강을 우러러 터치는 진정 어린 목소리들이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자강도에서 기천 1호 발전소 종업원들의 살림집 새로 일떠세웠습니다. 자강도의 일꾼들, 건설자들, 발전소 종업원들, 가족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산골 마을이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 속에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해령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기천 1호 발전소의 주민지구에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공원이 특색 있게 일떠섬으로써 발전소 노동계급과 가족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 폭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11일부터 지속적으로 내린 폭설로 비행기와 열차 운행이 중지되고 200여 개의 도로들이 차단돼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상기관은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 높은 급의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우바이 수도 아바나와 서부 해안 지역에 13일 강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살림집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며칠간 불리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코플라즈마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코플라즈마 감염증은 미코플라즈마 병원체의 감염에 의해서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성 감염증으로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내지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가슴 아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 내지 6주까지 기침과 전신 쇠약이 지속될 수 있고 관절염, 뇌염 등 호흡기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이 튼튼한 성인은 가벼운 감기처럼 경과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폐렴을 유발하기 쉽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미코플라즈마 감염증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제도는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과 관련한 통지문을 발표해서 지난 10월부터 중국에서 돌림 감기 비루스와 미코플라즈마 병원체에 의한 감염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미코플라즈마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온실남새 재배에서 실리는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경 온실 농장에서는 수직 재배와 무토양 재배 기술을 이용해서 오이 생산에서 높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이 재배 공정을 보면 영양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성기질 오이 씨를 파종해 50cm 정도 자라옵니다. 다음 오이모가 자라고 있는 기질 단지들을 과학적인 영양의 공급 체계와 빛 조건이 갖추어진 기본 온실에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이때 오이모를 줄의 라선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 재배를 시작해서 3 내지 4주일 후에는 첫 오이를 수확할 수 있으며 한 해에 4번 정도 오이 농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산과 과수업 부문에서 새로운 관계 체계가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땅속 방울식 관수 체계도 있습니다.
땅속 방울식 관수체계는 일반 방울식 관수체계와 달리 한 번 개설해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수에 의한 토지 루출이 없는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량액을 땅속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방울식 관수체계를 땅속에 설치하면 밭에서 뜨락도로를 비롯한 윤전기재들의 운행이 보다 편리하다고 합니다. 설치 방법을 보면 땅속 5 내지 40cm 깊이에 1 내지 2.4m의 간격으로 관을 묻습니다. 이때 물이 나오는 구멍의 간격은 40 내지 60cm로 보장합니다. 땅속 방울식 관수체계를 관리하는 데서 기본은 수문 관리를 잘해서 관에 물이 항상 차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아주 낮아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기온 상태를 보면은 15일까지는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겨울치고는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6일부터는 우리나라로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낮아져서 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17일과 18일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9도 이상이나 낮은 곳으로 해서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오늘은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3도 이상 높아 그리 춥지 않았지만은 내일부터 또다시 북쪽에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로 해서 22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6도 이상 낮아져서 날씨가 몹시 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금물 함수를 자주 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3도로서 평년보다 낮았지만은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1도로서 어제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여러 지역과 황해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황해남도와 북부 내륙 지역,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 지형의 영향으로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령화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강원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선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북도 해상과 황해남도 해상에선 눈이 내리고 강원도 해상은 주로 계획했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